정말 대단해. 60이 넘은 나이에 저렇게 건강하게 산다는 게. 야, 너 정말 10년은 젊어 보인다. 비결이 뭐야? 좀 알려줘. 아이고, 부럽다. 겉으로는 진심 어린 칭찬과 부러움의 말들이 오가지만 그 말 속에는 미묘한 질투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부러움과 질투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나이 들어도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5가지 비결을 알게 됩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삶을 180도 바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김현식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노인복지 전공으로 교수직을 30년간 역임하다 은퇴했으며 현재는 한국노인복지학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 노인 중 약 78%가 건강 문제를, 65%가 경제적 어려움을, 57%가 외로움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재능과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나이 들어 진짜로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5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모임에서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라는 질문을 받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 첫 번째 유형은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10년간 500명 이상의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건강이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자녀가 아무리 잘 되어도 건강이 나빠지면 그 어떤 것도 즐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오랜 친구 최동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철이는 저와 같은 68세로 은행 지점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65세에 퇴직하고 이제 모은 돈으로 편하게 살 때가 왔다며 건강관리는 완전히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맛있는 것 실컷 먹고 TV와 스마트폰만 보며 지냈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결과 단 3년 만에 심각한 당뇨 합병증과 고혈압, 무릎 관절염까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최근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왼쪽 발가락 2개를 절단하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평생 알뜰히 모은 5억 원의 퇴직금 중 벌써 2억 원 가까이가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현식아,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전쟁이야. 돈 모아서 뭐 하나.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여행도 못 가고 건강할 때 운동 좀 할 걸. 참 후회된다. 라며 제게 말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첫 3년이 건강 유지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건강 상태가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박민호 씨와 김영자 씨 부부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72세 박민호 씨와 김영자 씨는 60대 초반부터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매일 2km 걷고 단백질 채소 많이 먹고 과식만 안 했을 뿐인데 덕분에 약 먹을 일도 별로 없고 지난해에만 국내 여행을 4번이나 다녀왔어요. 우리가 평생 꿈꿔온 노후의 삶을 실컷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한국노인건강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는 이런 사례를 뒷받침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낮고 삶의 만족도는 50% 이상 높았습니다. 제 연구를 통해 발견한 건강한 노후의 3가지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건강 수치가 크게 개선됩니다. 식사는 단백질과 채소를 골고루 챙기고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이 3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최동철 씨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지금은 매일 조금씩 걷기 시작하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성공한 자녀, 넓은 집이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다음 모임에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어? 라는 부러움 섞인 질문을 받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부러운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기 돈으로 자유롭게 쓰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10년간의 노인복지 연구를 통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성은 노인의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노인은 그렇지 못한 노인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서울 노인복지 연구 과정에서 만난 이영숙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 영숙님은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았고 남편의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님은 매달 남편에게 생활비를 타서 써야 했고 5만 원짜리 옷을 사려고 해도 10번은 생각해야 했다고 합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도 항상 남편의 눈치를 봤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달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가는데 20만 원이 필요했지만 남편의 눈치가 보여서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영숙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제 연구에 참여한 강미경님의 사례는 전혀 달랐습니다. 67세 미경님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동네 어린이집에서 주 3일 급식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경님은 매달 70만 원 정도 버는데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합니다. 손주 선물도 마음껏 사주고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미경님은 처음에는 과거에 했던 일과 비교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이라는 것 자체가 삶에 의미를 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제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1% 낮고 자존중감은 53% 높았습니다. 제가 수백 명의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현재 받고 계신 연금이나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제 연구에 따르면 정부 혜택을 모두 받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사이에는 월 평균 35만 원의 소득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둘째,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경비, 마트 판매원, 급식 도우미 같은 일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사는 등하교 시간에 2~3시간만 일하고도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가까운 구청이나 노인복지관을 방문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이라도 작은 금액을 모으는 습관을 만드세요. 용돈의 5%라도 매달 따로 모아두면 자신만의 비상금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부러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손으로 번 돈 10만 원이 주는 자유와 자존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일자리를 찾거나 용돈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모임에서 정말 부러워요. 당신처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라며 깊은 부러움의 한숨과 함께 바라보는 눈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러운 사람은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가족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보건복지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한 달에 자녀와 직접 만나는 시간은 평균 5시간에 불과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노인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고독사는 3,500명이 넘었고, 이 중 80%가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노인복지학회 자문위원으로서 만난 안타까운 사례로 69세 정영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명희님은 교사로 30년을 일하며 자식 셋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취미라는 것도 모른 채 출근하고 살림하고 그저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내려고 매달 버는 돈들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오직 자녀 교육과 자녀의 성공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명희님은 남편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었고 함께 여행을 간 적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정명희님은 갑자기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과 함께 살까요? 큰딸은 미국에 살고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근처 사는 작은 딸도 직장에서 자리 잡느라 정신없이 바쁘답니다. 명절에 잠깐 보는 게 전부이고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뿐이라고 합니다. 최근 건강이 나빠졌지만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아프다는 얘기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달 정명희님을 찾아갔을 때 일주일 동안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어요. 내가 오늘 사라져도 한 달 뒤에나 누군가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명희님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노인 고독사의 위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지만 정작 노년에는 관계의 단절로 고립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반면 제가 행복한 노년의 비밀책을 집필하며 인터뷰했던 65세 윤미자님과 68세 박성철님 부부의 사례는 다릅니다. 이 부부도 자녀들을 키울 때는 비슷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하다 보니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지만 막내가 대학에 간 후 이제 둘만 남는구나 하는 현실을 직면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늦게라도 관계를 회복하기로 노력했습니다. 박성철님 부부는 60세가 넘어서부터 매주 토요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면서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2번 함께 등산을 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손잡고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 올레길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부부의 자녀들은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도 안심하는 것 같고 부모가 잘 지내니까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고 연락한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진행한 노인복지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배우자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자녀와의 관계보다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친구, 이웃 등 사회적 관계망이었습니다.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함께하는 취미를 만드세요. 등산, 요리, 여행, 텃밭 가꾸기처럼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되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간단한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둘째, 대화의 시간을 늘리세요. 하루 30분이라도 TV를 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자녀나 돈 이야기보다는 서로의 감정, 생각, 추억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세요.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적절히 연락하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부모가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노년기에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친구관계도 중요합니다. 72세 김영수님은 은퇴 후 일주일에 3번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 모임을 이끌고 한 달에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또한 지역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김영수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내한테만 의존하면 서로 지치게 돼요. 각자의 친구가 있어야 집에 돌아왔을 때 나눌 이야기도 생기고 더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 관계가 있으면 한 관계에서 실망이 있어도 다른 관계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풍요로운 인간관계에 있었습니다. 노년기에는 가족과 친구 간의 균형 잡힌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지역 내 관심 있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신다면 여러분도 모임에서 저 부부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우리도 저렇게 되면 좋을 텐데. 라는 부러움 어린 시선을 받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러움은 단순한 외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행복과 삶의 만족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러운 사람은 젊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관리를 선발할 때 쓰던 신원서판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외모와 몸가짐, 말씨, 글씨와 교양, 그리고 판단력으로 사람을 평가했죠. 진정으로 젊어 보이는 사람은 바로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68세 박영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숙님은 백화점에서 우연히 같은 나이의 동창인 이미란님을 만났습니다. 미란님은 단지 외모만 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할 때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말하며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대화 주제도 요즘 인기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부터 요새 젊은이들이 관심 갖는 새로운 기술까지 두루 알고 있었으며 현명한 판단력으로 주변 사람들이 고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님은 그 자리에서 입술이 떨리며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신히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난 요새 잘 지내.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말끝을 흐리며 답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두 사람이 같은 나이라고? 영숙 씨는 왜 저렇게 늙어 보이지? 집에 돌아온 영숙님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미란이처럼 변할 수 있어. 그녀의 변화는 다방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외모에서는 매일 10분 스트레칭으로 구부정했던 자세를 교정하고 어두운 색 옷 대신 밝은 색상을 한 가지 포인트로 입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때는 목소리에 힘을 주고 말끝을 또렷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이라는 표현 대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시작했죠. 지식을 위해 매일 유튜브로 유행을 확인하고 주 동네 서점을 방문하고 현명한 판단을 위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6개월 후 동창회에서 사람들은 영숙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영숙 씨 맞아? 어쩜 그렇게 젊어 보여? 라는 부러움 섞인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난 내가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는지 나도 좀 알려줘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전에 영숙님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미란님도 영숙님에게 비결을 물어볼 정도로 변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요즘 달라 보여. 마치 내가 나보다 젊어 보여. 비결이 뭔지 솔직히 말해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와 한국노인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신원서판 4가지 요소에 모두 신경 쓰는 노인은 활력지수가 68% 높고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57%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뇌 활성화 수준이 일반 노인보다 12년 젊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허리를 펴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열린 마음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다음 모임에서 당신처럼 젊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며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보는 시선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젊음은 선택입니다. 5번째로 부러운 사람은 취미와 특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취미 생활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닙니다. 노년기의 활력과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72세 박순자님은 건강 댄스 교실에 다닌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삼아 시작했지만 지금은 동네 행사에도 초대받아 공연을 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박순자님은 댄스를 시작한 후 관절염이 좋아지고 체중도 5kg이 줄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활기찬 생활을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창회에 가면 모두가 그녀의 젊고 활기찬 모습의 비결을 물어봅니다. 또 74세 김정호님은 퇴직 후 우연히 시작한 사진 취미로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진 동호회 회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멋있다고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취미 활동이 있는 분들이 모임에서 부러움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화거리가 풍부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건강 이야기, 자녀 이야기만 할 때 취미가 있는 분들은 자신의 활동과 성취에 대한 신나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둘째,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표정에는 특별한 생기가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취미를 통해 만난 친구들은 나이나 과거 직업이 아닌 공통의 관심사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취미가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모임에 가면 항상 주목받는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여러분도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게 사세요? 라는 부러움의 말을 듣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사람, 자기 돈으로 자유롭게 쓰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 젊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취미와 특기가 있는 사람까지. 이 5가지 중에서도 압도적 1위는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도 즐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가족 관계가 좋으며 외모가 젊고 취미가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위한 간단한 걷기, 소소한 아르바이트,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 늘리기, 기본적인 피부 관리, 새로운 취미 찾기. 어느 것 하나 지금 시작하기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마음가짐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일의 행복한 날을 위해 오늘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다음 모임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